불과 1년 전 인텔은 메모리 홈그라운드로 불리는 서울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대놓고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롭 크룩 수석 부사장을 비롯해 인텔의 핵심 경영진들이 대거 방문했죠. 한국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메모리 전략을 발표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어서 세계인들의 시선이 쏠린 바 있습니다. 국내외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는 인텔이 삼성, SK 하이닉스에 선전포고를 했다. 비메모리 분야 기술력을 엉뚱하게 과시한다며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인텔은 일반 소비자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옵테인 메모리를 중점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꾸려나가겠다는 포부를 다짐했습니다. 옵테인 메모리란 버퍼 캐시와 보조 기억장치 중간의 역할을 하는 비휘발성 기억장치입니다. 용량은 적은데 비해 인텔이 플랫폼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보여 사실상 소비자 시장에서는 사장된 상태인데요. 당연히 기존 플랫폼과의 호환성, 일괄적인 유지관리를 선호하는 서버 시장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인텔의 한국 반도체 기업 밀어내기는 실패로 끝나는가 싶었으나 2020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판이 아예 뒤집어져 버립니다. 인텔이 깔아놓은 판이 완전히 엎어졌다는 뜻인데요. 당시 첫 발표 내용은 큰 호재였습니다. C19 언택트 특수와 함께 서버 시장, 개인용 PC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텔은 작년 동분기 대비 20% 증가한 197억 3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 즉 컨센서스 값이었던 185억 5천만 달러보다 100억 달러나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변은 이후 일어납니다. 인텔 7대 CEO 로버트 밥스와는 충격적인 신제품 로드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7나노미터 공정의 수율은 회사 내부 목표보다 12개월 뒤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7나노미터 신제품은 적어도 2023년 초까지는 출시되지 않을 것이며,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수율 저하를 일으킨 결함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인텔의 7나노미터 서버 CPU는 2023년에 출시될 예정이며 머지않아 제3자 파운드리를 병행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천하의 인텔이 자사 주요 생산품의 물량을 외주로 돌린다는 루머는 이미 2019년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인텔 CEO가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체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 기술력 부족으로 물량을 외부로 돌린다는 것은 기업 브랜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인텔이 로드맵을 설명하자 직전 날짜 60달러를 호가했던 인텔 주식은 발표 직후 55달러 선으로 추락했고 급기야 54달러 선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C19 특수를 제외한 1년 만의 추락이며 남아있던 인텔 주주들은 물론 업계 종사자들까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텔의 주가는 하루가 지난 25일까지도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대거 빠져나가고 개인 투자자들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나절 만에 16.24% 폭락, 시가총액은 40조 원이 증발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최고 순간에 최악의 결과가 벌어졌다며 논란 반응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전 인텔의 14나노미터 공정은 삼성전자의 10나노미터 공정 과 동일하다며 자랑질을 하던 모습과 완전히 딴판이 된 겁니다. 인텔은 지난 2014년 브루드웰 코드네임의 CPU를 필두로 6년 동안 동일한 14나노미터 공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쟁사 AMD는 TSMC와 삼성전자의 7나노미터급 공정 제품의 발주와 설계 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인텔의 공정 기술 한계를 이미 뛰어넘은 TSMC와 삼성전자 중 가장 적당한 업체에 외주를 주면 되는 것이죠. 인텔보다 자금 유동성이 명확하고 R&D 투자 계획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AMD로 인텔 대주주들은 대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2020년 현재 인텔의 최신 10세대 데스크톱 CPU 코멜레이크는 14나노미터 플러스 공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인텔 측은 지난 수년간 같은 14나노미터 공정이라도 매년 발전을 거듭했다며 공정 뒤에 플러스를 붙여왔지만 지난 2018년부터는 로드맵에 플러스 글자를 더 이상 추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써 라인업을 분화하며 로드맵상에서 10나노미터로 14나노미터 노드를 가리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스스로도 민망한 것을 아는 거죠. 가까스로 같은 10세대 중 저전력을 사용하는 모바일 전용 제품군 아이스레이크는 10나노미터 공정으로 자체 생산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상대적으로 고전율을 소비하는 데스크톱으로 넘어가면 미친듯이 쏟아지는 불량품에 인텔은 아직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 자료에 따르면 10나노미터 데스크톱 CPU는 2021년 하반기나 2022
2022년 초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동일 시간 인텔이 동일 분야 경쟁자 AMD 주식은 $60를 다시 돌파하며 64.32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15년 만의 최고치를 달성하며 처음으로 인텔을 능가하는 그래프를 보여준 것입니다. AMD에서 라이젠 CPU를 만들고 인텔로 이직한 살아있는 외계인 짐 켈러마저 최근 인텔을 퇴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인들이 인텔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 이상 반도체의 거인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대놓고 무시하던 인텔에게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텔 14나노 하도 우려서 맹물만 나와 논란. 이상 듀엣이었습니다.